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을, 혼자 계신다면은 그것도 괜찮죠. 혼자 계신다 할지라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충분히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좀 재밌는 영상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첫 번째 대선 토론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대선 토론이 거의 무슨 초딩들 말싸움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슨 필터를 사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죠? To bring back manufacturing. I brought back 700,000 jobs. They brought back nothing. They gave up on manufacturing. Well, I stand it fair. I'm the guy who brought back the auto manufacturing. We brought back, I was asked to bring back Chrysler and General Motors. We brought it back right here in the state of Ohio and Michigan. To build all over everybody. Oh, it's the one. 자, 애들이 머리숱이 좀 이상해가지고 좀 무섭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말 그대로 어제 이 토론 같은 경우는 재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미국 대선에 특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미국 대선이 미국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어제 토론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것을 조 바이든으로부터 찾아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조 바이든 몸속에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와이어 보이시죠? 선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매에도 이 마이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토론을 사실 조 바이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조 바이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조 바이든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든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남 모르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 재밌습니다. 미국 정세가 재밌는데 어제 토론을 트럼프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조 바이든에 관련된 이런 의혹도 있어요. 양쪽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어제 공약하는 거 들어보니까 둘 다 좀 거짓말이 섞여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역시 정치인들은 뭐 거의 도찐 개찐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자, 아무튼 어제 토론 이후에 잠시 주춤했었던 미국 선물 시장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달러 약세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미국 GDP 3분기 GDP가 또 엄청나게 하락했다라 그러죠. 미국 기준으로 30%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달러가 앞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뜰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구제기금, 추가 구제기금에 대해서 토론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선거 전에 사람들에게 구제기금이 주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달러 더 찍는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미국 증시와 금, 비트코인이 그로부터 수혜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구제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무조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비트코인 가격 장기적인 상승을 저희가 지금부터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1740불을 달려주고 있고 어제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두 자릿수 펌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어제 이더리움 2.0 테스트넷 중에 하나인 스파다이나 다수 오류가 있었다, 네트워크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90%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더리움 재단의 코디네이터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2.0의 새로운 테스트넷인 진켄 다가오는 10월 5일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 진켄 같은 경우는 스파다이나 테스트넷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용도라고 하니까요. 부디 2.0에 대한 개발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짧게 또 체인링크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스택이 체인링크에 오라클 솔루션을 도입해 그들의 유니버설리 커넥티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최근에 화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진리카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들, 다가오는 10월 5일 진리카 스테이킹이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 14일날 진리카 스왑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상승하는 진리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호재들은 남았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에서 코스모스 이 아톰의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모스도 약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비율은 연 5%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디파이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왠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법한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 패러다이 캐피탈과 디파이 분야 공동 투자를 위해서 패러다이 캐피탈의 지분을 일부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 회사는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탈중앙화 금융 수용의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참고로 패러다이 캐피탈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굉장히 이르죠, 디파이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들의 포트폴리오는 유니스왑, 컴파운드, 에이브, 신세틱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보그라츠 형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몇 년 내에 중간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들을 잡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디파이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의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는 NTF, 그 복제가 안 되는 코인 쪽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디파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잠시 동안 망가졌었던 이 트레이딩 뷰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 최근에 기세 좋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중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과매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 조만간에 반등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대로 쭉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에게 엄청난 상승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언제나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 비트코인 장기 전망 중시 가격 변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ZUBR,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면은 시카고 쌍품, 이 싸가지가 없다 해서 시카고 쌍품 거래소 등 규제 대상 거래소들의 미기절 약정 잔고가 거래량에 비해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기관 양아치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을 점점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근데 이건 뭐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겠죠. 달러 계속 무조건 찍는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수요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사를 잘못 보고 있었네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물량 제공업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바로 그레이스케일, 최근에 또 어마어마한 수량의 비트코인을 사서 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이미 미래를 위한 판은 다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10,000 아래 후퇴 없을 듯,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발.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장담을 하는 순간 이 세력들은 그것을 깨버리고 반대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알켄 리서치가 입방정을 떨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5자리 숫자를 구축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매트 블룸이라는 분석가는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1,500의 지지선이 있고 보다 견고한 지지선은 그 아래인 $1,350에 있다. 만약에 그게 뚫린다 그러면 $1,150에서 황소들, 이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들이 방어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다시는 $10,0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 분기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었던 가격 분기 마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불장 $13,660 정도에서 마감을 일단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1,700 위에서 놀고 있는데 $1,700 이상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혼 헤어스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800에 있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지금 못 뚫었죠 최근에. 자, 이렇게 못 뚫게 된다면 결국은 $1,750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되게 될 것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1,500 때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 정도 구간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나는 거기서부터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윌리 우는 다시 한번 분석을 남기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활성 주도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활성화 주도수인데요.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으나 비트코인 가격에는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모습은 흔히 보여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인데,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지향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10,00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금방 튀어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앞으로 다음 3주 그리고 다음 3달 동안 쭉 상승하리라고 본다. 나라면은 지금부터 비트코인 장투를 위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윌리 우 역시도 아직까지 CME 갭을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시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뭐 그 CME 거래량 얼마나 된다고 CME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CME 갭이 채워진 전적을 확인해 보신다면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된다 하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버트 키오사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것.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은 상승형 채널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각수렴을 형성해 나가며 볼린저 밴드 또한 조여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위로 가게 될까요? 아래로 가게 될까요? 최근에 사람들이 추석 용돈 받은 것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에이, 무슨 주식입니까? 비트코인을 사야지. 농담이고요. 이제 각자의 돈이니까 원하는 거 마음껏 사서 쟁이면 되겠습니다. 따도 내 돈, 잃어도 내 돈입니다. 다만 남 탓하기, 입기, 없기. 없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나온 소식들 여러 가지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추석에 들을 만한 게 있었다 싶으시다면은 언제나 그렇다시피 추석이니까 송편을 하나 먹여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뭐 사실은 저도 휴가도 가고 싶고 이제 휴일에는 막 쉬고 싶고 그런데 대기업이 아니면은 유튜버들은 쉬면은 수익이 안 나오죠. 뭐 휴가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열심히 힘을 내봤습니다. 부디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